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약세장이 계속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 올려주면서 신나게 탄력을 받았던 우리 시장이 이번 주는 외국인의 물량이 덜어지면서 어제, 그제, 또 오늘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 막판에 좀 수급 흐름은 좀 나아졌다지만 장중에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됐었고요. 코스피는 2,477선, 코스닥은 74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제 좀 수그러지나 싶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터지면서 다시 한번 강달러 기조가 기지개를 펴기도 했었는데 과연 현재 시장이 밟고 있는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일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맥없이 빠져버리는 건 아닐지 현재 시장의 분석과 함께 또 지금을 헤쳐나갈 단단한 포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도훈 전문가님과 이런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먹거리로 또 상승할 종목을 잡아보고 또 뚜렷하게 이어가는 개별 장세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또 돈이 향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또 워낙 잘 잡아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전문가님이 아니면 캐치할 수 없는 수급 포인트부터 재료까지 숨어있는 시장 요소들을 모두 잡아주실 거고 또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판단을 아주 강단 있게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또 이런 독보적인 전략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세우실 수 있고요. 누구도 담아낼 수 없는 수익까지 바로 여러분 계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은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을 통해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것보다 전문가님 실력을 제일 먼저 또 이미 잡아주신 종목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먼저 300%가 넘는 이 역대 최대 수익부터 정말 두 눈이 의심되는 수익이죠. 전문가님 실력이 바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 탄력도 어마어마한데요. 당일 수익부터 이거래일, 평균 이거래일 만에 내주신 종목들 모두 다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이 장이 좋을 때 누구나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수급을 매의 눈으로 파악하신 후에 잡아주셨던 그런 극비 세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극비 세력주가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의 수급 흐름에 맞게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이렇게 생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가장 빠르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방송 내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간에 또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고 하기에는 좀 회복돼야 할 종목들이나 그 계좌의 깊은 상처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포트를 싹 다시 갈아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쌓여 가신다면 지금부터 그 고민을 저희와 단숨에 한번 풀어보시죠. 시장 읽기부터 또 상승 재료와 그 막강한 재료를 아는 필살기 종목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주식 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뵈는 전문가는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요즘 비가 자꾸 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날씨도 추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한기도 좀 도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슬슬 우리들도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겨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도 상당히 많이 얼어붙지 않을까. 지금 이 날씨뿐만이 아니라 증시도 굉장히 얼어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제가 증시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다시 빠질 거다, 지금 경기 침체다, 좋아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자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증시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잡혔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금리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거든요. 금리 올리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가 빠진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유동성을 쪼이는 정책인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가 빠진 거고,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건 뭐예요? 에너지 가격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 부분에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다가 봤을 때 이 대출의 둔화부터 시작해서 이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시기가 언제냐? 고정금리 상품의 연장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연장해야 될 때 갚으려고 보니까 대환 대출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이자가 갑자기 5%로 올랐으니까. 제로금리일 때 본인들이 그 고정금리 상품으로 해서 이자 없이 룰루랄라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자율이 5%가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부동산 매물도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 거야.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하겠지. 속도 조절이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올려놓고서 그걸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증시엔 더 악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지표들만 보고서 하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다가 현혹되셔가지고 막 증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하는 물론 말 같지도 않은 말들에 좀 놀아나시지 말라,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을 한번 보자면 오늘 장은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이제는 뭐 폴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폴란드에 오늘 이제 미사일 요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토국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날 것 같다. 그 가능성을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크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뭐 진짜로 이게 러시아에서 본인들이 했다라고 주장할 거였으면요, 그 두 방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못 쐈겠지. 그죠?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가 전쟁을 걸라 했으면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지금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러시아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대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핵전쟁으로 가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나토 국권들이고 미국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멸망하는 건 더욱더 잘할 겁니다. 근데 뭐 푸틴이 뭐 미쳤다라든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것보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진짜 도발을 할 거였으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폴란드에다가 뭐 미사일 이렇게 한두 방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도 국경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도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내비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든 전쟁도 불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도와주지 마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지. 아 진짜 전면전 하자. 이제부터 전면전이야로 나갈 수 있는 대치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현재 상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봐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증시를 하방으로 이끄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예요. 돈맥 경화라고 들어보셨죠? 돈이 막히는 겁니다. 돈이 흐르질 않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새롭게 대출이 안 되니 지금은 이 모든 기업들은 이 제로 금리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풍부한 유동성에 몇 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대출을 대출로 갚고 대출을 대출로 갚습니다. 국채 역시나 똑같아요. 국채를 10년물을 발행을 했으면 그 10년물을 다른 10년물을 발행을 해서 갚는 방식이에요. 모든 회사 그리고 나라들은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해서 대출을 대출받아서 갚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금리 인상을 하고서 인하를 바로 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을 때 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즉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증시의 하방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타이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지금 증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아 증시가 진짜 이렇게 빠지겠구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빠지겠구나. 대비해야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 타이머를 언제 정도로 보냐. 내년 길어봐야 1월 정도까지로 봅니다. 물론 증시 하락은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증시가 그때까지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락하지만 이 저점을 이탈해내는 강한 하락 파동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 뿐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몇몇 군데 우리들이 기대해 볼 만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2, 3개월 안에 수익을 정말 챙길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포트를 재편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밀고 있어요. 전 될 때까지 밉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 종목 갈 때까지 민다라는 거는 뭐 언젠간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TV에 나옵니다. TV에 나와서 이 종목을 한 달 내내 간다는 거는 이 종목이 안 올라가잖아요.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이 종목을 미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여러분들의 연말까지의 계좌를 적어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계좌를 좀 역전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뭐 섹터로 본다면 네옴시티와 트윈데믹이 같이 엮여있는 더블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옴시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묶여있다. 그리고 M&A의 메이커가 좀 붙어있는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받아서 계좌를 이 하락장이 오기 전에 역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그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 9시에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드릴 거고 그 온라인 방송에서 이 종목이 왜 M&A 메이커고 이 종목의 구조를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가적 목표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반드시 계좌를 바꾸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잡아주시면서 전략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보다 앞으로도 이렇게 깜짝깜짝 등장할 이런 리스크에 또 새로운 악재에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자세로 좀 시장을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럴 때 시장에서 챙길 수 있는 최상의 기회죠. 호재나 또 이런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종목별 전략을 챙겨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명품 세력이 또 어마어마한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단단한 주가 탄력성까지 확인됐고 또 네옴시티라는 막강한 재료까지 안고 있는 극비 세력주가 바로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장중에 김도훈 전문가님이 직접 잡아드리는 매수매도 타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확인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로 그럼 더 세밀하게 시장 읽기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구간에 있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한번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제 금리라든가 이러한 상관관계들을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알아가실 수 있게 차트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래프로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1강의 제목을 뭐라 지어놨냐면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제가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높은 곳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죽었어도 한번 튕겨져 올라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죽은 고양이도 튕겨져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즉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반동 때문에 한 번은 튀어오르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졌던 증시라고 한다면 이 증시가 정말로 경기가 살아나거나 증시가 살아난 게 아니더라도 반등세가 잠깐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높은 데에서 떨어진 충격 때문이지 증시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를 그냥 증시가 빠지기 전에 잠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데드캣 바운스 지금 시장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계속 제가 빠질 거예요, 빠질 겁니다, 빠질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장 빠졌는지 안 했는지 제가 시장 마무리는 안 보고 오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시장 마무리할 때쯤에 차에 타야 되는데 차에 타서는 또 제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마무리 안 봤는데 시장은 슬슬 또 꺾이려고 하고 있죠. 뭔가 탄력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시장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 구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전에 물려있던 자리들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 매물대 소화가 될 만한 뭔가 이슈나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반등을 보고서 더 이어나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다 라는 걸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릴 건데 데드캣 바운스인 이유가 딱 이 차트에 있어요. 이 차트에 있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2021년도 고점을 찍고서부터 내려왔던 차트거든요. 자, 근데 차트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단 한 번이라도 이 검정 추세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검정 추세 여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적이 있나요? 이번 증시요. 증시가 빠질 때 단 한 번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이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의 상식으로는 하락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했으면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1년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데에서 떨어졌던 그 반동 때문에 높게 튀어오르는 거라고 했죠. 강하게 튀어오른다고. 강하게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을 뜻해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떨어지는 중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다 떨어졌을 때 이 죽은 고양이도 한 번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다.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왜? 죽었으니까.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는 호재가 없는 시장이라고. 호재가 없고 도리어 안 좋은 상황만 가득한데 다 잠깐의 눈속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제가 이거 컴퓨터를 잘 못 만져요. 제가 좀 이렇게 어려 보여도 좀 약간 전 옛날 세대라 이렇게 종이에 그리는 건 잘하는데 마우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자 보면 아시겠죠? 이게 추세선이에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와주는 이 돌파했다가 내려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여태까지 하락 추세에서 나왔던 데드캣 바운스라든가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다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란 소리야. 높은 데에서 일단 떨어져 봤어야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김동훈 전문가 네가 혼자서만 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까 봐 제가 역사적인 순간들을 가져왔어요. 이 박스 쳐놓은 데 있죠? 이때가 뭐냐면 보통 1년 가까이 떨어졌던 하락 추세들만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급락이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급등락이 아니라 정말 1년 가까이 추세로 빠졌던 시기. 이때가 언제입니까? 닷컴 버블이에요. 이때가 닷컴 버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 때, 신냉전 시대 때. 이렇게 세 구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차트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이때들의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차트는 언제요? 17년도 차트입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게 뭐예요? 미중 무역 분쟁. 이때 당시에 17년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펼쳤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에도 화랑기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펼쳐졌고 그러면서 증시가 간만에 거의 한 6, 7년 만에 2,400을 돌파해서 2,600까지 가주는 기염을 토했다가 그거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17년도에 고점을 찍고 쭈르르르 하락해줬던 시장이에요. 이때 당시가.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하락 추세가 1년 이상 17년도 10월 정도에 고점을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9월까지 내려와 줬을 때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죠? 이 하락 추세를 여기 해가지고 이어줬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돌파를 한 적이 없죠. 그죠?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돌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돌파를 해줍니다. 돌파를 처음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죠. 왜? 얘네는 여기에서 이만큼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만큼의 낙폭이 어마어마한 낙폭, 추세적 낙폭, 큰 낙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높은 데에서 떨어졌죠. 높은 데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죽은 고양이도 증시에 아무런 호재가 없어도 한 번은 살아나. 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붙입니다. 지금 뭐 증시 좋아질 거야. 인플레이션 잡히기 시작해서 이제 증시 올라갈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죠, 지금. 근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역시나 희망적인 내용들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저점을 다시 깨주는 하락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거보다 더 빠졌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담보부대출, 그래가지고 MDS 증권, 자산의 유동화 증권부터 시작해서 막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가 왔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도 증시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던 증시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2007년도 당시에 9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이때 당시에 슬슬 뭐 세계 2위 모기지 업체, 어디 모기지 업체, 어디 대출업체, 어디 뭐 증권사 이러면서 슬슬 파산 부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터닝을 했던 시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조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세적인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툭툭툭툭툭 하면서 하락을 해줬어요. 이때 당시에 대략 3개월 정도 하락을 해줬고요. 이때 당시에 낙폭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낙폭이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낙폭 작은 낙폭 아닙니다. 2100에서 1700까지 400포인트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0%에 달하는 낙폭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낙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하게 빠졌어요. 그랬다가 여기에서요. 이 미국에서 나서서 한마디를 했었어요. 뭐라고? 우리 건재하다. 모기지 대출 망할 일 없어. 우리 위기 따위 없어. 라고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멘트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말했죠. 아이, 망할 일 없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깨부수고 다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있어? 아니에요. 또 제가 어디 있다 했어요? 닷컴 버블. 우리가 이제 IMF가 끝나고 미국은 95년도부터 00년 사이에 이제 컴퓨터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 PC의 보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IMF가 끝난 뒤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증시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2000년도까지 IT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닷컴 버블. 근데 이때 당시에 차트도 한번 바라볼게요. 그럼 이 닷컴 버블이 2000년도부터 사실상 제대로 된 서비스, 뭔가 막 휘황찬란하게 닷컴 버블 시절에 우리들은 이런 것도 할 거야. 우리들은 이것도 할 거야. 이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게 지금의 솔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무료 통화를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노란톡으로 하는 뭐 그 데이터로 하는 전화, 데이터로 하는 문자 메시지 이거를 2000년도 당시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이걸 가능케 하겠다라고 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도 계약을 했던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도 망했어요. 서비스 질이 안 좋아서. 어쨌든 그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2000년도 당시에 이 닷컴 버블이 확 깨졌습니다. 1년 가까이 빠지면서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대략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근데 이때도 한번 바라볼게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딱딱딱 추세적 하락이 나와줍니다. 그렇죠? 추세적 하락. 여기에서 단 한 번도 돌파를 못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도 여기까지 빠졌던 게 증시 포인트로 따지면 얼마? 650포인트니까 1050에서 650이면 대략 400포인트 빠졌죠? 400포인트 빠졌으면 대략 마이너스 37%, 8%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8%의 급락이 나왔고 마이너스 40% 가까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추세를 돌파해주는 반등 흐름이 정확하게 나와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저점을 깨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즉 이 구간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겁니다. 우리 너무 과대낙폭 아니야? 우리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 다 빠졌잖아. 다 반영됐잖아.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데드캣 바운스 나오고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시장이 정말 버블이 형성이 됐고 꺼졌을 때 이때의 세 구간,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이 세 구간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하락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는 다시 재차 하락 파동이 나왔다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자, 여기에서 증시가 빠졌죠. 빠지는데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도 돌파를 해준 적이 없죠. 한 번도 돌파를 해준 적이 없어요. 즉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년여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추세를 돌파해 주지 못했으니. 그럼 자,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 첫 돌파 시그널을 봤을 때 추세의 전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빠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는 호재가 없고 악재는 질비해 있고 뭔가 해결되는 게 없는데 앞으로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만으로 이게 증시가 이렇게 캐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이런 드라마틱한 V자 반등 기대하고 뭐 이렇게 올라갈 거야 기대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종목들 가는 거 막 매집해놔야지 그러다가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 까뜨기나 지금도 힘드실 테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셔야 될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요. 엔간에서는 포트 축소하시고 혀 깨물었다. 잠깐만요. 아프네. 포트 축소하시고 비중 조절 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어떠한 수급이 동원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이 마냥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종목을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연말 1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다. 저는 당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종목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말 받아서 제대로 이 종목에 대해 설명도 듣고 제대로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테니 거기에서 한 번 더 대화를 나누시는 걸로 하고 저는 바로 2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라는 주제로 시장 흐름 또 냉철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높은 곳에서 크게 빠지면 하락 추세를 돌파할 만큼의 반등이 잠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소폭 상승일 뿐이고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지금 시장이 좀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또 하락장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코멘트도 주셨는데 이만큼 또 역사적인 차트까지 또 꼼꼼하게 봐주실 만큼 객관적으로 또 시장을 읽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또 종목 선별부터 또 전략까지도 남다르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또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선해서 담아주신 종목들이 수익을 낸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역대 최대 수익률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 AB프로바이오, KPM테크, 엔투테크까지 세 자릿수 수익을 담아가고 있는데 300% 넘는 수익도 확인이 되죠. 오늘 가져와 주신 필살기 종목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담아주실 종목들까지 다 이렇게 역대 최대 수익을 뛰어넘는 수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종목들 또 그런 전략들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더 세세한 종목별 포트 전략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확인이 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데드캣 바운스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테마라고 잡아주셨던 네옴시티 있죠. 이 네옴시티 재료를 안고 있는 필살기 종목, 또 오늘 말씀드린 필살기 종목인데 아까 전에 살짝 포인트 짚어드렸는데 저희가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은 2강을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아까 전에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 종목은 네옴시티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이죠. 빈쌀만 왕세자가 방한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방한을 하면은 재료 소멸 아니에요? 기대감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러는 거고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에서 이 빈쌀만 왕세자 이후에 이 파동들이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트윈데믹을 통해서 뭐 독감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뭘 가져가냐면 실적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에요. 밸류에이션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경기 침체기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건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바이오 제약이 강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픈데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정말 이제 이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니까 약을 먹자네. 그러면은 실적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겠지. 근데 실적이 방어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 침체 관련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주가에 배리어가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다가 네옴시티까지 있다. 네옴시티가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불러올 수 있는 이슈인데 이러한 테마성을 가진 종목에 M&A 메이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도 에디슨 EV 같은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 그러한 모종의 집단들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종의 집단을 우리들이 그냥 이런 거에 당하지 말아야지 하기보다는 이용해서 우리들이 수익을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 종목을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M&A 메이커가 간단합니다. 1년에 한 종목씩 해요. 1년에 한 종목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년도부터 딱 2건을 했어요. 근데 2건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뭐 이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름을 올렸던 회사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첫 번째 회사예요. 2020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여기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의 최대 주주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377%, 즉 4.7배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거진 5배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종목으로 옮겨갔어요. 어떻게? 2020년도 12월 달 바로 3개월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21년도 8월까지 해서 대략 8개월 동안 이것도 역시나 330%, 4.3배. 그래서 사실상 이 최대 주주가 이름이 보인다 하면은 주가가 4배씩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종목에 현재 그 최대 주주의 이름이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차트 힌트인데 이 종목을 왜 지금 잡아야 되냐라고 하냐면 이 최대 주주의 이름이 보이는데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지금. 주가가 바닥권인데 제가 이 종목을 한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네옴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10월 달에는 네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1월 달 들어오면서 네옴이 엮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슬슬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 종목이 네옴인 줄 정말 맹세코 몰랐습니다.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다만 이러한 최대 주주의 이름이 있으니 뭔가 이 종목이 곧 있으면 태동을 하겠다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종목도 이전과 같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러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고 그러한 종목이 지금 아직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여기에 제가 검정선 하나 쳐놨잖아요. 이 바닥을 잡는 기간 있잖아요. 이 바닥을 잡는 기간 동안 증시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바닥을 조용히 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마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려요. 저는 이 종목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 종목을 정말 받아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저녁 9시 온라인 방송에서 더욱더 상세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바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더 꼼꼼하게 또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관련 차트도 봐주셨는데
아무리 좋고 또 예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면 헐값에 처리되거나 또 버려질 수도 있듯이 주식도 그렇습니다. 수급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데 주가의 상승세를 끌어줄 수 있는 명품 세력이 오늘의 필살기 종목에 붙으면서 탄력이 더 기대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여기에 붙은 세력들이 붙어서 폭등세를 냈던 종목들 차트로 확인을 해주셨죠. 작년과 또 재작년까지 330%, 또 370% 넘는 폭발적인 시세를 냈던 종목들 차트 확인해 주셨고 그런 M&A 메이커 세력이 붙었는데 여기에 또 지금 우리 시장 전체를 아울러도 될 정도로 정말 막강한 재료, 네옴시티라는 테마까지 활용 점정으로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수익을 낼지 감히 예상도 안 되는 극비 세력주가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다시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 제가 또 강의 주제를 살짝 보니까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께 또 신나는 연말 랠리를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망 섹터 콕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 강은 뭐냐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겨울에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을 모아봤는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네옴시티예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상 나라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네온시티 프로젝트는 긴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섹터는 뭐냐면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상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너무 올랐고 이번에 금리 인상기에 빠지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는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취약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성장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는 원래 경기 침체에서 강했던 종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저희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하락할 때는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부각이 됐던 건 뭐냐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에요.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검체 키트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수익성들을 다 미리 땡겨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과도한 상승이 일어났고 그거를 이번에 거품을 빼주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원래는요 경기 침체가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탄탄했던 이유가 뭐냐, 실적 방어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는 경기 침체기에는 안 팔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이 부진하게 되겠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약이 안 팔리나요? 아무리 이 금리 인상으로 지갑 사정이 어려워져도 감기약 하나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제약바이오는 결과적으로 주가 방어가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개별 이슈로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뭐 항암제 출시 이런 걸로도 바이오는 급등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들이 조그만 이슈만 있어도 하나둘씩 툭툭툭 치고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 콘텐츠. 이 게임 콘텐츠는 왜 강하냐? 간단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과대낙폭이 발생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갑 사정이 어려워지면 밖에 안 나가요. 밖에 나가면 뭐니까? 다 돈이니까.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뭐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고 얘기라도 하려면 카페라도 가서 커피라도 사야 되고 그럼 뭡니까?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지갑 소비가 닫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저렴한 콘텐츠 이러한 것들이나 게임 이러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의 특수성은 뭐예요? 코로나 때는 강제로 못 나가게 했어요. 강제로 못 나가게 해서 이 경기 침체의 특성을 코로나 때는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블을 빼는 과정에서 미리 올랐던 게임 콘텐츠가 버블이 빠진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본격 경기 침체 구간에 돌입한다라고 했죠. 금리를 인상을 하고서 그 인상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는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나니 게임 콘텐츠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섹터 한번 볼게요. 에너지 곡물.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대로 설명드렸었는데 최장 라니냐로 인해서 이게 겨울에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서는 한파가 불고요. 뭐 아메리카 대륙 남동부나 이쪽에서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곡물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이제 에너지랑 곡물이 이번 겨울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망 섹터로 저는 꼽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튬. 리튬의 경우에는 수명이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길어봐야 2달. 짧으면 한 달 이내로 끝납니다. 다만 지금 단타치기에는 리튬이 제격이죠. 그래서 가볍게 뛰어나와 본 겁니다. 이거 뭐 길게 들고 가지 마세요. 리튬은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은 단타성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섹터인데 그럼 이 5가지 섹터 중에서 제가 정말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네옴시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 최고라고 뽑는 겁니다. 왜? 직접적 최대 규모 투자는 네옴시티뿐이다. 나머지들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다 간접 수혜죠. 이렇게 될 것이다죠. 근데 진짜로 투자를 하는 건 네옴시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경기 침체, 재고 자산 급증, 뭐 내수 침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볼게요. 지금 미국의 유명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아마존 1만 명이고 메타 1만 명, 리프트 13%이고 스트라이프 14%, 트위터 직원 절반이고 왜?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이 뭘 할까요? 투자할까요? 앞으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는 당분간 없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네옴시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60조 규모, 세계 최대. 그래서 이 네옴시티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는 이 경기 침체기에 더욱더 각광을 받는 섹터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썼습니다. 대체가 불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다. 그래서 이 관련주로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은 네옴시티로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M&A 메이커가 붙었는데도 아직 바닥. 그리고 이 메이커가 뭔가 이름만 보였다 하면 주가가 4배씩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던 메이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이 종목을 정말 받아서 내 계좌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9시 온라인 방송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로 유망 섹터 5가지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대체 불가한 최대 규모 투자가 나온 그 섹터는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관련주는 네옴시티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재료를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필살기 종목을 챙겨주신 거니까요. 자, 이 안에서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면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타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